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포비 디지털에 가고 있어요. 포비 디지털에 중고로 그 울트라 프라임 세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렌즈를 좀 한번 구경 좀 해보려고. 제가 카메라를 이제 레드 웹폰 헬륨을 쓰고 있는데, 제 카메라가 8K 카메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8K 그러면 3200만 화소잖아요. 그래서 렌즈를 아무거나 꽂으면은 이 렌즈의 부족함이 이게 굉장히 많이 티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포토 렌즈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쓰던 렌즈들을 잘 쓰고 있었는데, 와, 카메라 8K로 바꾸고 나니까 사진용 렌즈 가지고는 버티기가 수월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요즘에 그 35mm DSLR 카메라 같은 것들이 이제 막 5천만 화소급까지 이렇게 근접을 하잖아요. 뭐 3천만 화소 넘은 지는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이라든가 어떤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큰 발전을 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사용해 본 렌즈로는 이제 시그마 뭐 50mm 1.4 뭐 이런 것들을 써봤는데, 시그마 50mm 1.4만 해도 디테일은 꽤나 뛰어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컬러라든가 표현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서 좀 문제가 많아요. 시그마 50mm 1.4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어두워요. 50mm 1.4잖아요. 그럼 밝은 렌즈 아니냐 그러시겠지만, 이게 1.4가 T 값이 아니고 F 값이다 보니까 어두워요. 제가 이제 그 짐벌에 매달기 위해서 이제 작은 렌즈를 쓰는데, 그게 그 플라나 뭐였죠? Z? Z2? Z2 렌즈를 쓰고 있어요. 오래된 그 클래식 렌즈 그걸 쓰고 있는데, 그 녀석은 이제 같이 50mm 1.4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고 같은 조리개에서 촬영을 해봤는데, 50mm 1.4는 꽤나 밝은 편이에요. 그런데 플라나는 밝은 편이에요. 그런데 시그마는 같은 조리개 값인데도 불구하고 어둡게 찍히는 거예요. 그런 면들. 거기다가 그 모두가 좋아하는 그 렌즈 있잖아요. UFO 1835. 그런 것들은 또 꽂아 보면은 그 18mm에서 조금 이제 비네팅이 생겨요. 그리고 문제가 이런 수평선, 이 일자선을 이렇게 찍어 보면은 그 이 디스토션이 나오는데, 배럴 디스토션이나 이렇게 스프를 디스토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그 디스토션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그마 1835는 복합적인 디스토션이 나와요. 가운데는 볼록하고 다시 사이드는 거꾸로 들어가 있고 물결 모양으로 선이 휘어버려요. 그런 디스토션은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그마 1835는 저는 못 쓰는 렌즈로. 아니다, 제가 못 쓰는 렌즈가 어디 있겠어요. 있으면 써야지. 그런 거죠.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그마 아트 시리즈 렌즈가 도대체 안 되면 도대체 뭘 써야 되느냐. 글쎄요. 제가 써본 거에 따르면 얼마 전에 레드에는 라이카 렌즈를 꽂을 수 있는 마운트가 나와요. 그래서 라이카 마운트를 꽂고 M 렌즈를 장착을 해봤어요. M 마운트 렌즈를 장착을 했는데, 와, 이 M 마운트 렌즈가 되게 재밌는 게 배럴 디스토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디테일이 그렇게까지 막 대단히 뛰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컬러라든가 표현되는 이 특징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안에 들어간 아무래도 이 재료들이 굉장히 비싼 걸 쓰다 보니까 정말로 고급진 영상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모든 렌즈들이 이제 오징어로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라이카 M이 그 뭐라 그러죠? 그 렌즈 뒷단에서부터 센서까지 거리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드 렌즈 같은 걸 장착을 하면은, 이 라이카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M 마운트였을 때 뒤로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레드 카메라의 필터, 그러니까 레드는 센서 앞에 또 필터가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그 필터에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21mm인가 뭐 21mm 렌즈도 안 들어가고 35mm 렌즈보다 더 넓은 렌즈를 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카 M은 렌즈는 참 마음에 드는데 카메라에 장착할 수 없는 렌즈들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제일 큰 단점은 이제 렌즈들이 좀 비싸잖아요. 아무리 싸게 사도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거 후딱후딱 넘어가는데 요만한 렌즈 하나에 200만 원 막 이러니까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조그만 렌즈를 꽂으면 가오가 안 살아요. 가오는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했던 렌즈가 라이카 R 렌즈가 있어요. 그 라이카 예전에 그 R 라인 뭐 이런 디지털 카메라들도 있었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R 렌즈가 있는데 R 렌즈를 사가지고 꽂아볼까 그랬는데 R 렌즈는 몇 개의 렌즈를 빼고는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R 마운트 렌즈들이. 그래서 라이카 렌즈는 일단 접어두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시네마 렌즈들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울트라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칼자이즈에서 만들어준 RE 렌즈죠. 칼자이즈 렌즈가 이제 아래에서부터 보면은 그 이미 단종된 컴팩트 프라임 2 그게 있고, 그리고 컴팩트 프라임에서 슈퍼 스피드인가요? 그것도 좀 조리개가 넓게 나오는, 조리개가 좀 밝은 렌즈들이 있어요. 컴팩트 프라임이 2.0 기반이잖아요. 조리개 T값이 2.0인데 1.4인가 1.5인가 1.8인가 그런 좀 밝은 컴팩트 프라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직도 파는 것 같고, 컴팩트 프라임 2에 이어가지고 컴팩트 프라임 3가 나왔고, 그리고 컴팩트 프라임에서 그 윗단계로 올라가면은 그러면 울트라 프라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울트라 프라임 위에 이제 마스터 프라임이 있어요. 마스터 프라임 렌즈 같은 경우가 기반이 이제 T1.2가 기반인 거고, 그래서 T값이 1.3인가 그렇죠. 근데 이제 마스터 프라임이나 울트라 프라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훌륭한 렌즈들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가 슈퍼 35 기반의 렌즈들이에요. 그러니까 슈퍼 35라는 포맷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이미지 서클이라는 거 있죠.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이 이미지를 뿌려줄 수 있는가, 그게 이미지 서클인데 그 넓이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라지 포맷이라고 부르는 카메라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RE 라지 포맷, 그러니까 RE 알렉사 LF 같은 경우에는 36에 24짜리 센서인가요?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저기 레드의 라지 포맷이면 몬스트로인데, 몬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41mm에 세로가 몇 mm짜리였지? 어쨌든 몬스트로도 더럽게 커요. 그리고 몬스트로보다 큰 게 알렉사 65. 근데 알렉사 65는 판매하는 카메라가 아니고 렌탈만 돌리는 카메라니까 그건 일단 제끼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그리고 소니의 베니스? 그렇죠. 베니스도 36mm에 24mm짜리 센서를 사용하니까 소니 베니스도 일종의 라지 포맷 카메라라고 부를 수 있고, 근데 소니 베니스는 6K밖에 안 되잖아요. 6K. 야, 8K 카메라. 그러면 또 LF도 6K인가요? LF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도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뭐 그거 파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걸 다 외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참 소니 F65도 그렇게 센서가 크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센서들이 커지면서 그 사이즈에서 슈프림 프라임 렌즈를 출시를 하죠. 슈프림 같은 경우가 그 라지 포맷 카메라를 위해서 출시를 한 렌즈인데, 렌즈 값이 정말 더럽게 비싸요. 한 알에 한 3천만 원 기본으로 잡으시면 돼요. 2천에서 3천만 원? 저도 정확하게 지금 견적을 받질 않아 가지고, 아니다, 견적 받았구나. 견적 받았습니다. 그 나중에 저기 들어가 가지고 확인해 보고, 그거랑 아리의 시그니처 렌즈인가요? 시그니처 그 정도? 번외편으로 아나모픽 렌즈가 있죠. 아나모픽. 아나모픽, 마스터 아나모픽도 더럽게 비싼 렌즈라서 일단은 그거는 제낍시다. 어쨌든
그 시네마 렌즈 라인은 그 정도가 이제 사이즈에서는 베이직으로 나온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포비 가가지고 렌즈를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드디어 합정에 도착을 했고요. 저기 SLR 렌트가 보이고 그 옆 건물에 포비 디지털이 있는 거죠. 오늘은 날씨가 꽤나 따뜻한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이 동네에 오는데 자켓을 차에다 벗어놓고 와버렸어요. 이 동네가 한강 바로 옆에 있는데 바람이 지나다니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동네 오면은 다른 동네보다 조금 더 추워요. 그걸 제가 깜빡한 거죠. 여기 진짜 바람 많이 불고 눈 오는 날 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토네이도가 이 동네에 몰아쳐요. 그걸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깜빡했나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지는 않아요. 울트라를 여기서 끼워 볼 거니까 카메라에다가 마운트를 바꿔서 달아야죠. 제 카메라에는 이렇게 캐논 마운트를 달아놨는데 저는 이렇게 PL 마그네슘 마운트도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캐논을 분리를 하고 PL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자, 09 주머니를 꺼내서 별. 다 좋은데 이게 좀 귀찮아요. 마운트 캡을 안 갖고 왔다. 마운트 캡을 안 가져왔다. 후딱 뜯고 후딱 붙여야지. 보자, 어디가 위냐. 이쪽이 위구나.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장착을 했고 좋아요. 데리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박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RE 박스. 근데 만만치 않네요. 굉장히 클래식하네 박스가. 오케이. 자, 이건 좀 내려놓고 일단 전시돼 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얘를 살짝 이렇게 50mm를 분리를 잠깐 꽂아주고. 오케이. C300 PL 버전. 이거 잠깐 내려놓고 드디어 울트라를 꽂아보는군요. 좋습니다. 야, 얘는 다 좋은데 마크가 안 보여. 어디다 꼽는 거지? 씨, 개 짜증납니다. 디테일 왜 이렇게 좋아? 디테일도 좋고. 와, 자, 방금 조금 찍어봤어요. 되게 화가 나는 게 저는 그동안 이렇게 렌즈들을 사용해 보면서 디테일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무래도 마스터 프라임도 아니고 울트라 프라임이니까. 근데 디테일 엄청나네요. 거기다가 이쪽에 순강 방향으로 촬영을 하건 역광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촬영을 하건 쉽게 말해서 컬러가 깨지지가 않아요. 저 밖에 지금 오버잖아요. 저렇게 조금 이렇게 조여가지고 이렇게 가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이제 매그니파인더 이렇게 올려가지고 매그니파인더를 누르고 이제 포커스를 잡아보는 거죠. 보통 다른 렌즈들은 이 상태에서 이게 디테일 부족한 게 항상 느껴지거든요. 근데 8K 상태 이제 풀 사이즈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디테일이 살아나요. 울트라 프라임 되기 만만한 게 아니었군요. 엄청나네.
아리 울트라 프라임을 꽂아봤어요. 와, 정말 상상치 못했던 퀄리티를 보여줘가지고 좀 놀랐네요. 그래서 일단은 마스터 프라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시회 가서 봤던 다른 뭐 라이카, 라이카도 만만치 않죠. 그런 렌즈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일단은 얘는 이제 T 값이 1.9고 뭐 마스터 프라임 같은 경우 T가 1.3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T 값에서 오는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마스터 프라임은 좀 렌즈가 크고, 그리고 울트라 프라임은 이게 135mm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다는 거죠. 그냥 보시면 좀 커 보이시는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마스터 프라임에 비하면 굉장히 좀 작은 사이즈라는 거예요. 굉장히 컴팩트하고 거기에 화질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좌절스러운 그런 화질을 좀 보여주고, 디테일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시네마톤, 그냥 영화네요. 여태까지 썼던 그 포토렌즈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보여주는 면이 있고, 큰일 났습니다. 괜히 꽂아봤습니다. 그냥 상상만 할 걸. 테스트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